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A.4C 자체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따라서 오늘 현재 있어서 그러한 상임위원회 자체에서의 결론 자체가 사실상 맞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데, 국가의 각 주에서 혹은 각 지역 변호사 위원회에서 그 원칙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이제 현재는 여러 가지 얽혀져 있는 거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337에 대한 그 비판론 자체가 우리가 세 부분에서 우리가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 뭘까요? 자, 그 녹음 자체를 동의를 받지 않고 하는 녹음 자체는 원천적으로 사기성이 있었다라고 이제 믿음이 있는 거죠. 당시에는 그런 비판이죠. 74년도에 그런 거고, 일반적으로 오늘날 일반적으로 동의할 수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받아들일 수 없다. 지금 이제 그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좀 옆에서 이렇게 우리가 보완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각 주에서의 대단, 그죠? 다수가 의결한 것은 뭐냐면, 뭐라고 하냐. 자, 한 파티, 그죠? 녹음의 그 한 당사자만 동의로서 우리가 녹음을 허락할 수도 있다는 어떤 주에서는, 대다수에서는 그렇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러한 녹음 자체를, 그죠? 어떻게 보면 비밀리 하는 녹음이죠. 녹음 자체는 사실상은 어떻게 돼요? 뭐 사법기관이나 또 일반적인 흥신소들 혹은 기자들 기관에서도 하고 있는 것이 그냥 널리 지금 퍼진 그런 관행으로 되어 있다는 뜻이죠. 기자들도 살짝 녹음해가지고, 우리가 기자들이 녹음한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그 우연하게 드는 케이스죠. 미국의 그 풋볼인가요? 풋볼 그 연맹에서 그 감독들이 어떻게 얘기하는 내용들이 기자한테 딱 그게 어떻게 혼선이 돼서 들려와가지고 그게 터져가지고 소송까지 간 그 케이스가 있는데, 기자에 대한 불법적인 인터셉션 자체가 아무리 공익적인 목적의 기사라 하더라도 이것이 불법이냐 아니냐는 거죠. 공익이 우선이냐, 알 권리가 우선이냐, 불법이 그대로 개인의 기본권에 포함돼서 방어가 되느냐, 그 문제가 이제 심각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헌법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헌법 2에서 이제 배우게 되죠. 뭐 늘상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뭘까요? 그러한 기술로 우리가 취득한 뭐죠? 증거도 채택하고 있는 거고, 일반적인 세계적인 현상이고, 또 사실상 녹음하는 그런 그죠? 이 기계 자체도 뭐 언제든지 뭐 전화로서 우리가 핸드폰으로서 보편적으로 좀 사용하고 있는 거고, 또 이 공개 없이 그런 대화 내용을 우리가 녹음한 것 자체가 물론 많은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명예라든지 또 페어플레이에 대해서 우리가 반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실제로 오늘날 정당한, 그죠? 정당한 기대에 의존한, 합법적으로 합리적으로 혹은 정당하게 오늘날 의존하는 것 자체가 문제이다. 그 대화 내용 자체가 다른 상대방에 의해서 녹음되지 말아야 된다. 이건 뭘까요? 이런 당사자 사이에 어떤 특별한 관계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녹음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것도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뭐 기계도 보편화되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이게 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관행으로 지금 여기고 있는 상태에서 1974년도 룰 자체 그대로 우리가 보존할 필요가 있느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돼요? 이제 뭐 원 파티가 하든 상대방 양쪽에서 하든 간에 이런 식으로 해서 얼마든지 하는 것은 지금 뭐냐? 윤리적으로 위반이 아니라니. 지금 이 부분은 윤리적인 문제를 따지고 있어요. 이 부분 상위법이 아니고 이 윤리적인 부분을 따지고 있어요. 두 번째, 자, 그러한 대화 내용 자체를 우리가 공개하도록 하는 자체가 사실상 어떤 필요한 합리적인, 합법적인 혹은 필요한 행위를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는 경우죠. 어떤 의미냐면, 자, 이 331조 관련, 조항과 관련된 그런, 내용 자체가, 그죠? 여러 가지 이제 어떻게 되면 예상이 나와 있다는 얘기죠. 예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한 문제를 계속 우리가 함구하는 것, 보존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또 자, 윤리 규칙의 적용에 있어서의 그죠 보편화된 불안한 정도, uncertainty가 불안한 정도와 또 많은 사람들이 그죠 그런 예가 필요하다는 어떤 윤리적인 어떤 금지, 그죠? 그리고 또 사실상 이러한 법조 윤리 기준과 관련된 규칙의 필요성과 관련된 불일치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뭘까요? 이러한 법적이고 그 다음에 동의가 필요 없는 동의가 하는 변호사들이 하는 그런 녹음에 대한 적절한 접근 방식 자체는 뭐 사실상은 일반적인으로 규제하고 뭐죠? 어떤 특별한 확실한 예로서 우리가 일반적인 규제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규제가 아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 행위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느냐 얘기요. 어떤 사항이 있는 경우죠. 그것이 비윤리적이라는 사항을 동반하는 경우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상대방을 그 녹음을 이용해서 뭐 사기를 친다든지 정당한 관계 없다는 뜻이죠. 그 337조의 그 의견에 대한 세 번째 주요 비판 사항은 뭘까요? 자, 근거가 뭐든 그죠? 법적 윤리에 관한 근거가 뭐든 그런 모델로 하에 일반적인 접근 방식과는 좀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법적 윤리 자체는 모델 그죠? 일반적인 임피아리 같은 규칙에 대한 일반적인 금지 명령, 차지 명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어떻게 돼요? 법원 변호사들은 부당한 모습을 우리가 피해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무조건 변호사가 이게 하여튼 뭐 어떤 목적이든 간에 녹음을 한다는 건 뭘까요? 알든 모르든 간에 좀 상대방이 볼 때는 좀 이게 좀 어떻게 돼요? 이게 좀 그렇죠. 이게 뭐 변호사의 어떤 신문의 품격에 맞지 않는 거죠. 인프라파스니까 품격에 맞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된다. 그건 일반적으로 포괄적으로 ABA 룰에서 이렇게 대충 비판을 세 가지 형태로 하고 있는데 요건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룰이 중요하죠. 이 사람들은 지금 이 룰 자체를 어떻게 변화시키느냐가 이제 여기서 이제 다루지 않은 이러한 변호사의 그러한 녹음 행위 자체가 보편적인 현상인데 유독 변호사에 대해서는 그걸 비윤리적인 내용으로 우리가 취급해서는 안 된다. 응? 자, 일반적으로 뭘까요? 합법적이고, 그죠? 합법적인 어떤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 녹음에 의한 우리가 증거를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자체는 사실상은 뭘까요? 모르면서 모르게 녹음하는 사람의 법적인 권리를 위반한 건 아니라는 얘기죠. 뭘까요? 자, 이게 하나의 증거를 우리가 채택하는 게 뭘까요? 하나의 합법적인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는 당연히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걸 우리가 왜 금지를 해요? 증거를 채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주법을 위반한 그죠? 비동의 녹음과 관련된 문제죠. 주법을 위반한다는 얘기는 뭘까요? 이거는 이제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제 주법이니까 뭘까요? 실제로 현행법과 관련된 문제죠. 현행법과 관련된 문제다.
자, 여기선 사실상 연방법이 나오네. 연방법 자체는 뭘까요? 자, 그 대화 내용에 대한 일방의 동의로서 녹음을 할 수 있다 그랬죠. 야, 그러니까 처음으로 나왔어요. 페더럴 로는 오케이. 자, 페더럴 로는 원파티 룰이에요. 그 다음에 올림피아는 투파티 컨센트 룰이죠. 그 다음에 프랭클린은 원파티 룰. 원파티 컨센트 룰. 자, 이게 이제 상위법이에요. 뭐들 우리가 이제 적더라도 해답을 적는 순서는 뭘까요? 자, 제로에 컨스티튜션이라는 뭐라 그러면 컨스티튜션 먼저 적어야죠. 상위법을 먼저 적어야 돼요. 항상 릴리를 적으면 안 돼요. 컨스티튜션 적고 그 다음에 법을 스테이트로나 페더럴로 적어야 되겠죠. 여기 먼저는 이제 페더럴로 적고 페더럴로 그 다음에 스테이트로 그 다음에 뭘 적어요? NPR이 같은 프로페셔널 콘덕에 관한 내용들 이런 순서대로 이제 적어야 되겠죠. 적으려고 그러면 이 법도 체계가 있어. 하이라키가 있어. 하이라키. 무조건. 어떤 사람은 뭘까요? 이게 윤리 규정인지 법인지 연방법인지 번복해가지고 비빔밥을 만드는 사람 있죠. 비빔밥은 맛있죠. 맛있는데 이게 지금 비빔밥을 하게 되겠어요. 다 이게 고고한 법에 체계가 있는데 어디 감히 말이지. 지금 있죠. 여러분들 미국에 가보시면 알지만 페더럴로라는 건 페더럴로에 해당되는 그 에이전트나 혹은 엠플로이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포스트 오피스가 미국에서는 어떻게 돼요? 연방법이 한 우편은 다 연방법이야. 인터스테이트니까. 그 우편 배달부가 우리 같은 뭘까요? 그 뭐예요? 오토바이 타고 막 배달하고 그러잖아요. 미국은 이제 포스트라는 그 무슨 있잖아요. 그 화물차 같은 하얀 거 이런 거 딱 갖다 놓게 되면 경찰차가 딱 와가지고 어떤 데는 한 대, 두 대가 딱 이렇게 칸보이 하고 있어. 그거 탈취하면 큰일 나니까. 연방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우편 우리 같이 뭐 이게 어떤 무슨 우체국에 직원들이 참 어떻게 보면 한심하게 앉아 있지만 미국은 그 권한이 대단해요. 이 페더럴로의 권한이 상위법 안에 그러니까 스테이트들은 꼼짝 못해. 야, 이 치워 그러면 스테이트들은 어때요? 뭐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딱. 그 다음에 자 페더럴로를 따지다면 뭘까요? 여러분들이 변호사 자격도 있다 그러면 스테이트는 뭘까요? 뭐 각 주마다 따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고유 고난이라는 게 각 주에서 근무하면 할 수밖에 없어. 캘리포니아, 뉴욕, 버지니아, 뭐 메인 스테이트, 뭐 네바다, 워싱턴. 페더럴로 관련되는 거 하게 되면 그거 다 할 수 있어요. 이미그레이션 로. 그건 뭐 페더럴로죠. 이미그레이션. 연방법과 관련된 내셔널 시큐리티, 이민법. 그 다음에 보안법. 이거를 상위법을 하게 되면 주법에 관련 없으니까 아무 주에 있어도 돼.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멕시코에 있다 그러면 이민법 하면 되죠. 이민법이라는 건 연방법이니까 아무 주 다 하는 거야. 다 할 수 있죠. 근데 거기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려고 그러면 멕시코만 해야지. 뉴욕이라든지 딴 데 갈 수 없죠. 거기 자기 주에서만 하는 거죠. 자, 여기서 뭐 이제 뭐 사정기관 이런 거 얘기했죠. 다른 예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러한 법의 위반이라는 것은 사실상 이제 형법의 위반이죠. 형사범이죠. 따라서 우리가 또 경우에 따라서는 불법적으로 몰래 이제 녹음하는 것 자체가 민사상의 책임 문제가 따를 수도 있는 경우, 뭐 두 가지가 다 있죠. 형사적으로 문제 생길 수 있고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허당되는 경우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법 위반으로, 주법 위반으로 우리가 그 대화 내용